구독자 수가 늘어나도록 도와주세요. 구독과 좋아요와 공유는 이 채널을 키우고 댓글 토론은 이 채널을 더욱 빛이 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과학에 관한 주제를 하나 선정해서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물리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으로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리고 이에서 좀 더 나아가서 연력학 2법칙이라고 합니다만은 엔트로피 법칙, 여기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특히 대학교 때 물리학 전공하신 분들은 깊게 공부를 하셨을 것입니다만은, 이러한 에너지 보존 법칙과 엔트로피 법칙이 단지 가설일 뿐이다. 어떠한 물리적 법칙에도 오차에 해당하는 그런 조건적인 전제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물리 법칙들은 조건이 전혀 없이 항상 언제나 옳은 이치 진리와 다르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 물리학적인 설명에 의하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외부와 에너지 교환이 없는 고립계, 영어로는 isolated system이라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런 고립계 내에서 에너지는 사라지지도 생겨나지도 않는다. 다만 그 형태가 바뀔 뿐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역학적인 운동 후 경우에 적용을 하면 공기의 저항이나 마찰 등을 무시한다면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두 형태 사이에서만 전환이 일어나고 그 합은 항상 일정하다 하는 그러한 법칙입니다. 또한 엔트로피 법칙은 연력학 2법칙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우주를 물질과 에너지가 출입할 외부가 없는 그런 고립계라고 했을 때 우주 엔트로피는 끊임없이 증가만 한다. 이를 무질서로 표현한다면 우주는 계속해서 질서에서 무질서 쪽으로 진행해 간다. 계속해서 무질서만 커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한 방향으로 흐른다 하는 내용과 관련이 되는데요. 사람들은 과학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언제나 철저히 정확하고 그 증거는 보존이 되고 미래는 예측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에서 법칙이라고 하면 결코 변하지 않으면서 절대적이다. 이들은 모든 다른 우주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과학에서 법칙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가 기본적으로 전제나 가설을 깔고 있고, 해당 법칙으로 풀지 못하는 것들은 다른 법칙으로 대신해서 풀어오고 있습니다. 예로서 앞에서 설명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나 엔트로피 법칙은 외부와 에너지 교환이 없다는 완전한 고립계를 전제로 하고 있거나, 공기의 저항이나 마찰이 없다, 이런 것을 가설로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뉴턴 역학으로 풀지 못하는 그 에너지 장에서 공간과 시간의 문제, 이는 상대성 원리를 통해서 풀고 있고, 상대성 원리로 풀지 못하는 소립자 영역의 그런 현상들을 풀기 위해서 양대 역학이
새로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나는 굳이 남이 말한 것을 진리처럼 말하거나 남이 이해한 것을 이치라고 해서 인용하거나 그들의 말을 반복하려 애쓰지는 않습니다. 내가 말하려 애쓰는 것은 지금까지 철학자, 과학자들이 보고 이해해왔던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거나 잘못 이해해온 것들을 채우고 바로 잡으면서 철저히 새롭게 우주 모든 것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그러한 진리를 말해오고 있습니다. 나는 요즘 물리학자들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물리적 현상들, 예로서 양자역학에서의 불확정성 원리, 입자, 파동, 이중성, 고양이 패러독스, 얽힘 현상 이런 것들, 그러한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물리적 현상들에 대해 매우 신비스럽고 미스터리하게 또는 재미나 흥미에 치우치면서 소설처럼 이야기를 하고 해설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타임머신이나 과거로 여행이니 웜홀 등을 말하고 조금 전에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불확정성 원리, 입자, 파동, 이중성, 고양이 패러독스, 얽힘 현상, 그리고 이런 것들에 더해서 블랙홀이니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물리세계가 갖는 자체의 한계성 또는 물리세계에 갇혀서 연구하는 그런 과학의 한계 또는 물리세계가 전혀 없는 그 이치의 세계, 경계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물리세계에만 갇혀서 모든 것을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면서 모든 걸 설명하려 하기에 한계가 주어지고 신비스럽고 미스터리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소설처럼 흥미 위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말하는 모든 법칙들은 어떠한 경우이든 조건에 해당하는 전제나 가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법칙들은 그 조건, 즉 전제나 가설에 해당하는 만큼 오차를 내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이 말하는 법칙들은 완전히 객관적이거나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는 과학은 항상 조건을 갖는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물리세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제나 가설을 두지 않으면 말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와는 달리 이치와 진리는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특히 물리적인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옳은 것입니다. 언제든지 존재하는 어떤 물리세계가 없더라도 존재하는 그런 항상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세계는 이치를 물질 매개로 해서 실현하는 특별한 경우들에 해당한다. 지금 우주 변화들도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자연의 변화도 또는 인간의 모든 행동과 삶도 그 많은 이치 중 일부를
물질 통해서 실현하는 경우들에 해당한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세계 내부 깊이에는 이치와 진리가 들어있지만, 즉 물리세계가 변하는 규칙, 그것을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조건이 같으면 결과가 같은 인과관계를 맺어주는 그런 물리 법칙 속에는, 변하는 것에 대한 법칙 속에는 변하지 않는 이치와 진리가 들어있다. 그럼으로써 그 법칙이 우주 내에서 보편성을 갖게 된다. 다만 그 법칙은 이치나 진리가 경우가 대체되는, 물질을 매개로 해서 대체되는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오고 있지요. 예로서 상대성 원리는 빛속도는 물리세계 모든 곳에서 일정하다. 그리고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 이런 것들을 가설로 삼고 있습니다. 전제나 가설이 얼마나 적은 오차를 포함하는 그런 전제나 가설이냐에 따라서 해당하는 법칙 또는 이론이 얼마나 정밀한 법칙이냐 또는 이론이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로저 펜로즈가 지은 책 The Road to Reality라는 책에는 뉴턴 역학이 10의 -7승, 상대성 원리가 10의 -13승, 양자 역학이 10의 -17승 정도의 그런 정밀도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어찌 보면 정밀도가 큰 이론으로 발전해가는 것이 과학의 역사라고 그렇게 쉽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해 드렸듯이 물리학의 가장 밑바탕을 제공하고 있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엔트로피 법칙은 고립계 isolated system이라는 그런 가정 아래 정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고립계는 에너지의 외부로 출입, 즉 들고 날미 전혀 없는 그러한 시스템이어야 하는데, 그러한 시스템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즉 완전한 고립계의 그러한 시스템은 없고요. 더욱이 그 내부에서 에너지가 생성하고 소멸한다, 그러한 현상이 있다고 한다면 완전한 고립계는 더 불가능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주 어디에도 외부로 에너지 출입이 완전히 차단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없고, 또한 만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에너지의 생성 소멸이 전혀 없다는 전제를 두어야 하는데, 에너지의 생성 소멸이 전혀 없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의 근간이지요. 그러한 논리는 다음과 같은 반박 논리에 의해서 결코 완전한 이론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모든 물리적 존재는 에너지를 포함해서요, 모든 물리적 존재는 수동성을 갖습니다. 물론 물질 자체가 갖는 성질에 의해서 약간의 힘이, 물리적 힘, 4가지 기본적인 힘이 있다고 하지요. 만유인력, 전자기력, 핵력, 양력, 그 4가지 힘이 있음으로써 만유인력이 특성한 경우가 중력에 해당되는데요. 그러한 힘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마는 그 변화는 물질이 갖는 성질, 그 성질은 주로 구조적인 그런 측면에서 나타나는데요. 물질이 갖는 기본 성질을 넘어서는 그러한 능동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리적인 존재들은 그러한 수동성으로 인해서 결코 스스로 발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해서 불변한 상태에서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에너지는 결코 어떤 특정한 양으로 보존될 수가 없습니다. 즉, 한번 생성된 그 양으로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질은 스스로 발생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영원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서 생성이 된다 하면 다시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서 소멸이 되는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성질이 같습니다. 참고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는 100% 능동적인 존재를 외부의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고 도움을 받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완전히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100% 능동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100% 능동성을 갖춘 존재는 저는 신이라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은 영원히 존재하면서 변하지 않고 항상 옳고요. 그러한 신은 이치와 진리를 내용으로 하고요. 그래서 에너지는 언제 어디서나 임의로 발생을 하고 또한 소멸을 합니다. 그러면서 존재하는 동안에는 다양한 밀도로 뭉쳤다, 흩어졌다 하면서 형태가 변합니다. 에너지는 임시로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거품이나 연기나 안개나 구름과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에너지가 발생하는 속도나 소멸하는 속도는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존재를 지속하는 그러한 기간은 발생과 소멸, 그 속도, 그리고 공간 내 분포, 즉 뭉쳐있는 밀도와 관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에너지는 온도를 갖게 되는데요. 절대온도 0도에 해당하는 바탕과 관련되면서 최소의 그러한 크기의 알갱이, 저는 플랑크 크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처럼 양자화가 일어나고 따라서 불연속이 되고 불완전하고 그러면서 밀도를 가지면서 뭉쳤다, 흩어졌다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곧 공간의 에너지 변화요 또는 물질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하나의 가설에 해당하고요. 또한 이에 따라서 엔트로피 법칙도 그리고 상대성 원리와 빅뱅설도 즉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모든 법칙과 이론들이 완전한 이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물리적으로는 우주 깊은 내부에 아주 미미한 존재로 살고 있는 인간으로서는 그 에너지의 발생과 소멸을 전혀 예측할 수 없고 다만 해당하는 오차를 불가피하게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운명이 있습니다. 인간은 물리적 입장에서는 엄청난 크기의 우주에 비해서 아주 미미한 존재이지요. 빅뱅설에 의하면 우주 크기를 인간의 육체 크기가 미터 단위라고 하면은 우주 크기를
10의 27승배로 보고 있는데요. 큰 방을 우주라고 했을 때 어느 한 코너에 있는 하나 먼지맛도 못한 그런 존재가 인간의 존재입니다. 큰 바다 속에 사는 물고기, 즉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이 큰 대양이라고 하죠. 태평양 한가운데 사는 물고기는 바닷물이 외부와 관련하면서 들고 날고 증발하고 또는 솟아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생성되고 소멸하는 그러한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굳이 알려고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항상 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엄청나게 큰 공간 내에서 단지 물의 온도나 혼탁 정도가 미묘하게 변하는 그런 것을 느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척 깊고 넓게 물로 가득 차 있는 바다에 사는 그런 물고기들은 물이 다소 출렁이고 온도가 변하고 혼탁 정도가 변하는 것을 느낄 뿐 전체의 양에서 늘고 주는 것을 전혀 느낄 수 없고 항상 보존된다. 물의 양은 항상 그대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모든 측정은 허용되는 오차를 포함하는 그런 수준들에서 가능합니다. 모든 경우가 적당한 정도의 오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도 밥을 먹는다는 것도 허용되는 오차 범위가 없다면 인간으로서는 살기가 무척 힘들겠죠. 필요한 정밀도에 대해서 항상 시간적, 공간적 오차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오차들의 누적에 의해서 해당 법칙 그 적용이 어렵게 되는 이탈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등 물리세계는 단지 계속 변하면서 임의의 시간에 임시로 존재하는 것이지 어떤 목적이나 방향성이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 시간이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도 아니요. 그 생성과 소멸에 어떤 목적이나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목적과 목표는 인간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임의의 개수가 임의의 크기 또는 임의의 수명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물은 수소와 산소의 결합입니다. 물이라는 분자는 수소와 산소의 그런 원자들의 결합으로 수소 2개에 산소 하나 이렇게 결합이 되면 물이 된다고 하죠. 그런데 자연에서 보는 물은 온도에 따라 얼고 녹는 것, 그래서 밀도가 약간 변한다. 그런 정도 알게 합니다마는 물이 계속되는 생성 소멸 이러한 것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라면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물이 수소와 산소 결합에 의해서 생성이 일어나고 또한 어떤 특정의 조건에서는 분해가
일어나서 소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주에는 다양한 원자, 원소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것들도 에너지들의 뭉침이죠.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의 비율을 계산하면서 우주 역사를 말하려는 그런 과학자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물리적인 존재는 임시적인 것들입니다. 어떤 물리적 존재도 연구할 수 없습니다. 빅뱅설과 엔트로피 법칙과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최소한 에너지 생성, 소멸을 무시하는 만큼 그만큼의 오차를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그 법칙들을 활용한다면 적어도 에너지의 발생, 소멸, 그것이 두는 오차, 이거는 피할 수 없을 것이고요. 그 오차들을 감내하면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에너지의 생성, 소멸을 관측하는 것은 또는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발생, 소멸에 의한 불확정성은 미소립자에서 말해지고 있는 불확정성보다 더 근원적인 불확정성이 되면서 인간으로서는 에너지의 발생, 소멸을 결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과학자와 철학자들, 이들을 포함한 인류가 나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게 될 시기는 지금의 나와 같이 물리세계의 성질을 완전히 파악을 해서 모든 물리적 존재들은 임시적일 수밖에 없다. 이것을 깨닫게 될 그러한 때나 우주 크기와 무게 또는 평균 밀도를 아주 정확하게 측정, 알게 될 때 또는 우주 외곽 경계를 여행하면서 혹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나는 깊은 좌선 명상에 들 때면 에너지가 마치 연기나 안개나 구름처럼 여기저기에서 발생하고 소멸하면서 우주 전체가 계속하여 변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어떤 묘한 그런 정령의 분위기에서 에너지가 발생했다 소멸했다 하는 그렇게 느끼는데요. 그 이상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마치면서 참고로 간단한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로렌스 크라우스라는 미국의 물리학자는 우주 기원을 연구한다는 교과 중에 하나로서 something from nothing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에겐 그가 말하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어떠한 것이 있는 유라는 그런 말은 단지 있는 에너지 내에서 상태가 변하는 것 아니면 적어도 내가 복소 평면상에서 해석했던 에너지의 순환, 즉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들을 포함한 그러한 허수의 공간, 시간, 실수의 공간, 시간 이러한 것들을 같이 해석하는 그 상에서 에너지 변화 그것들을 추구하고 있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무에서 유가
마음대로 나오는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